여러분 논어에 보면 두 가지 공부가 나와요. 첫 번째 위인지학이라는 공부가 나와요. 하나는 위기지학. 자, 위인지학은 뭐냐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위기지학은 내가 재미있어서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나다움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푸코식으로 얘기하면 뭐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면 말건 파레시아, 진실을 가지고 위험함을 무릅쓰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예를 들면 고시 공부해가지고 고시 공부 패스하면 이렇게 고향에 플랜카드 걸리지 않나요? 뭐 유영만 뭐 행정고시 합격 이런 거. 예. 저도 이제 남한테 보여주려고 고시 공부를 위인지학으로 한 거죠. 위인지학은 결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푸코는 이런 공부를 제가 생각해 보기에 노동으로 하는 공부인 거예요. 예? 하면 할수록 불행한 공부.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면 신나고 재미있는 공부. 그래서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 바로 재능인 거예요. 재능. 그래서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시선을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내면을 응시해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책상에서 그냥 인식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몸을 던져서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학,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는 책상에 앉아서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행복한 진로는 몸을 던져서 해보지 않으면 진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명언을 남긴 거 아시죠? 잘못한 기차가 가끔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 준다. Wrong train. 내가 기차를 탔는데 잘못한 것 같아. 뛰어내리지 마시고 그냥 가보세요. 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용접공을 하고 싶었나요?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잘못한 기차를 탄 거죠. 근데 타다 보니까 또 고시 공부를 기차를 탄 거죠. 그랬더니 또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에도 오게 된 거고,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미달인과의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얘기하는 위기지학이 내가 보기에 푸코가 얘기하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 배려의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가 비난하는 공부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아실현, 자기 개발. 자기를 개발할수록 자기가 탕진되는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꾸 늘 남하고 경쟁을 하고 쟤하고 비교하니까 계속 경쟁을 하고 나의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고 남하고 비교하다가 나는 누구인지 모르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위인지학의 공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범생을 길러내는 공부인 거예요. 그러면 놀이로서 하는 이 위기지학의 공부는 모험생을 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파레시아가 모험을 무릅쓰고 위험함을 무릅쓰고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산등성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애예요. 토끼는 수영을 안 해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나한테 불필요한 걸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걸 능력 개발을 시작하면, 자기 개발을 시작하면 비참한 인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푸코가 얘기하는 게 바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배려예요. 제가 보기에. 그 장자라는 책에 보면요, 오상아라고 나와요. 나 오자, 그 상처할 때, 상을 당할 때 상자, 마지막에 나 아자. 그러니까 오도 나 오자고 상 뒤에 붙어 있는 아도 나 아자야. 그러니까 상아, 나를 죽여야 나 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상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는 허구의 나, 맨 앞에 있는 오는 본연의 나. 그러니까 푸코가 얘기한 걸 해석해 보면 허구의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아를 죽이고 그걸 죽여야 비로소 본래의 나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배우 아시나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당신을 연기하라.
다른 배역은 이미 다 찼다. 그러니까 후쿠오식으로 해석해보면 너답게 네 내면을 들여다보면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배역을 연기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 명의 철학자나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칸트도 실천이성 비판 마지막 묘비명에도 남겨 있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 위에 빛나는 별, 예? 그 다음에 머리 위에 빛나는 밤하늘, 예? 그 다음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는 내 마음의 도덕 법칙. 그러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하나는 도덕 법칙.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쉽게 해석해 보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불가지의 세계인 거예요. 인간의 인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건데 저걸 계속 보면서 심장이 뛰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 법칙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표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 법칙이야말로 제가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의사결정의 기준인 거예요. 핵심 가치. 그러니까 핵심 가치만 딱 갖고 있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한 단어로 나의 칼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단어. 비폭력. 그러니까 간디 그러면 평생 그 비폭력을 가지고 파레시아라는 이름을 삶을 산 거예요. 그다음에 체게바라 그러면 체게바라. 네, 체게바라, 체게바라 이런 것들. 티셔츠? 이게 개념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그래서 나답게 살아가려면, 노너의 위기지학으로 공부를 하려면, 푸코가 얘기하는 자기 배려로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가려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처방전으로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도덕 법칙, 칸트가 얘기하는 그 도덕 법칙이 바로 어떤 단어에 비추어서 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의 키워드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여러분이 저를 안 믿죠? 아직 여러분 안 믿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패션, 열정. 저는 눈동자가 동태 눈인 사람, 이런 사람 안 사귀어요. 대학원생을 뽑을 때도 눈동자가 불꽃이 튀기면 합격. 눈동자가 희망당하면 불합격. 그 다음에 이제 도전, 혁신, 마지막에 행복. 이런 키워드가 제가 사랑하는 단어이고, 제가 왜 이 단어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의사결정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기존의 생각으로 이걸 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안 해. 내가 혁신적인 어떤 기존과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 때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뢰에 관한 나의 도전을 하는 거야. 스토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평생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어제와 다른 혁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스토리를 하나씩 만들면, 스토리가 축적되면 뭐가 돼요? 히스토리. 헐 스토리가 아니고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가 축적되면 my way. 그러니까 푸코가 얘기하는 자기 배려는 결국은 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my way. my way로 가는 방법.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단어 3개에서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어를 계속 이렇게 축적해 보면 그게 나의 스토리가 되고, 저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도 그 5가지 키워드별로 제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책을 쓰고 그 스토리대로 강연을 하고 그 스토리대로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패션, 첫 이니셜 P, 이노베이션 I, 트러스트 T, 챌린지 C, 마지막 해피니스 H. 요 PITCH를 딱 연결하면 피치가 돼요. 제 삶은 피치를 올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투수, 피처. 맥주 피처, 그게 피처가 아니고. 그럼 투수가 공을 던지는 스타일을 뭐라고 그래요? 피칭 스타일. 투수가 공을 던지는 스타일이 다 저마다 다르죠. 누구를
비교해서 따라가지 않거든요. 뭐 선동열, 최동원, 뭐 장명부, 박철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피칭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이 피칭 스타일이 다른 건 뭐예요? 푸코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배려를 한 사람들인 거예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나를 작품화시키는 과정. 이게 푸코가 얘기하는 자기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작품을 만들지 않고 금방 팔아먹는 상품을 만들잖아요. 예? 조용히 하세요 좀. 예? 상품을 만드니까 바로 반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품은 시장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데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작품이 뭐가 돼요? 명품이 됩니다. 명품. 예? 예. 그래서 상품은 신상품으로 바로 대체되지만 작품은 여러분의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의 철학을 만든 거니까 그 누구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여러분만의 명품이 되는 거예요.